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10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다시 꼬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시험 가동마저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도심 속의 비둘기떼가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민원은 쏟아지는데 마땅한 대책도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 전남에서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근처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과 주민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과 직결된 문제여서 자치단체를 넘어서 정부 차원의 해법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나주 열병합발전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등교도 거부한 채 주민 2,500여 명이 집결해서 발전소 시험 가동은 절대 불가하다고 외쳤습니다. 시험 가동 결사 반대한다!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공공기관 구성원들도 시험 가동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안전한 타 지역 이전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혁신도시 전조건 개선과 직결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발전소 시험 가동 때 피부와 호흡기 질환으로 이미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가동 중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렇게 기관지염을 알았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6차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발전소 시험 가동을 구두 합의했던 범시민대책위원회조차도 주민 반발 기류를 거스를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시험 가동을 하지 않고도 환경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자고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봐야죠.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7차 민관 거버넌스는 오는 25일로 잠정 연기됐고 최종 합의서 작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사항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가급적 빨리 합리적인 그 방안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가족들의 이주나 혁신도시 시즌2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치단체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전라남도의 재정지원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전라남도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나주시의회도 재정지원금 1,000억 원과 클러스터 용지 매입비 660억 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동의안에 대해 다음 주 초에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과 전라남도 나주시는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전공대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시내나 아파트 주변에서 비둘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둘기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들어가며 사는 탓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둘기가 싼 배설물에서 악취가 나자 참다 못한 상인들이 설치를 의뢰한 겁니다. 천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둘기 퇴치업체 대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살다 보면 소리도 나고 그래서 봤더니 있더라고요. 알도 있고 해가지고 다 지금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비둘기 때문에 골치를 썩는 곳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비둘기 퇴치 철조망과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한 플라스틱 가시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 사비를 들여 단체로 비둘기 퇴치 철조망을 설치한 겁니다. 비둘기가 거기서 똥을 싸니까 박석곤 광주 수안동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밑에 계단을 율창으로 떨지기 때문에 더럽고 또 지저분하고. 도심의 비둘기는 천적이 없고 1년에 3-4번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이 강한 탓에 개체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둘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도 늘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6년 18건이었던 민원은 2년 만에 5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연 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류기피제를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류 기피제를 좀 더 정미경 광주시 자연환경 담당자입니다. 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비둘기 배설물에 있는 살모넬라균 등이 사람에게 옮겨 식중독 같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비둘기 한 곳으로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입니다. 관리를 하는 기법으로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임제들을 살포를 해서 비둘기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유해조류로 지정된 비둘기. 평화의 상징으로 환영받던 비둘기가 이제는 도심 애물단지로 전락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광주 전남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엔 나주 혁신도시 한전본사에서 전남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오후엔 광주시청으로 이동해 지역 현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시와의 협의회 이후에는 남부대로 이동해서 세계 수영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민간공원 개발 방식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광주시가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용섭 시장과 면담을 갖고 토지 소유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민간공원 개발 방식에 반대한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미 많이 진행된 사업을 철회할 수가 없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수영연맹 대표단 6명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경기장 시설 점검과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특히 세계 각국에서 대회 입장권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원활한 입장권 판매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수송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법 음란물 영상을 온라인상에 대량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16대를 설치해놓고 25만 건의 불법 음란물 영상을 올려 7,3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 기소 의견, 다른 한 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사들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회원 가입한 후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북한군 침투설 동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지만원 씨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7부는 지만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며 지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시는 지난 2015년에도 5.18 왜곡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이때도 패소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육 공모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리사 등 8개 직종에서 77명을 뽑는 교육 공모직원 공개 채용 실시 계획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흐린 가운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6도, 나주 3도, 구례 4도 등 2도에서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은 5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4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회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 이후 먹구름이 드리워졌던 북미 간의 대화에 물꼬를 터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더불어서 한미 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연결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주의 물결이 뜨거워지면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를 국가가 통제하는 상징적인 법 조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7년 만에 헌법의 심판대에선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또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은 무엇인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번에 강원 산불 사태 1등 공신 영웅,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화 작업에 동참한 전국의 소방관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은인이고 영웅이지만 그중에서도 돋보인 분들은 땅끝에서 출발해서 움직인 해남소방서의 소방관들이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해남 소방서 앞으로 강원 주민의 깜짝 선물이 전해지기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화재 진압 현장에 함께했던 해남 119 안전센터의 소방관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에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개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시작부터 다르다. 입지부터 다르다. 화순 광주 더블 생활권, 화순 한국아델리움 더숲, 8년 전세형 명품 임대 아파트에 단지 가까이 화순초, 세대별 창고 무상 제공까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4월 오픈 예정. 1811-8182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오. 안녕하세요. 골프존 마켓입니다. 혹시 골프 치시나요? 와, 잘됐다. 1년에 딱 2번뿐인 골프존 마켓 8인원 세일이 시작됐거든요. 깜짝 놀랄 가격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골프존 마켓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상상하우징. 오늘은 맑고 포근하지만 공기 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고 퇴근길 기온 15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맑겠지만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 주말인 내일과 일요일 오전까지도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일요일 오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제2순환도로 용산교차로에서 지원교차로 방향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 여파로 정체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순환도로 서광주역에서 풍암 사거리로 밀려 지나고 있고 해대로 풍암 저수지에서 마제 우체국으로 신호대기 2번 이상 필요합니다. 봉선로 주월중학교에서 백운교차로로 차량 많아서 여유 가지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6분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이죠. 오늘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의견을 일치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관계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 한미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의 분석과 견해 들어봅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새벽에 못 주무시고 계속 보셨겠습니다. 예.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 회담 동력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1차 했고 그다음에 이번 2월 달에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합의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미국의 입장이 과거의 그런 입장으로 좀 강경한 쪽으로 회귀하는 듯한 이제 분위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최근 이제 최고인민회의도 했지만 이제 자력 경쟁을 내세우면서 이제 버티기 전략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네. 이제 이 한반도 문제, 특히 이제 현안인 북한 핵 문제가 단기적인 이제 교착 상태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와 함께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은 이제 지금 시점입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서로 의견을 입장이 다른 이제 북미 간에 만나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돌파구를 찾는 데 있어서 계기를 마련하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의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예 어떻습니까? 네. 예? 시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는 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의미가 뭐냐면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 2기 이제 소위 그 지도부를 이제 출범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는 가운데서는 출범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북한도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때 맞춰서 북한의 이제 2기 출범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이제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좀 배려한다 시기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죠. 예. 네. 네. 그럼 이번 회담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한미 간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성과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면 한미 간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의 문제, 그다음에 동맹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이제 목표와 관련해서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그 FFV들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부분을 또 한국의 역할 부분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한미 간의 이제 동맹 관계고 그걸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우려나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불식시킨 게 가장 큰 이제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네. 이제 기존에 쭉 말하는 게 그 탑다운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걸 이제 한미 정상 간에서 여전히 톱다운 방식으로 이제 하자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그리고 톱다운 방식을 하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북미 간에 이제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소위 북한과의 협상 그리고 현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차 이제 확인을 했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 이번에 우리나라의 위치가 좀 확고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역할이 중요해졌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진 셈이죠. 그러니까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 이런 내용 등을 보면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최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핵심이 여기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것 중에 보면 이제 기본적인 북한의 비핵화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한미는 공조를 통해서 이제 올바른 여건이 충족이 될 경우 북한 경제 개발 옵션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올바른 이제 여건, 이게 여건이 뭐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북한 경제 개발 옵션은 그렇게 내용이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네. 이제 집행하는 시기의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올바른 여건 속에 결국은 이제 비핵화의 그 범위, 그다음에 로드맵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과정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이제 했을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해서 무언가를 이제 좀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회담의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한국이 이제 소위 그 북한의 입장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조속히 알려달라. 네. 그러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에 봤더니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내비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제 전해 듣고,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입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겠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런 그 부담이 훨씬 더 이제 커진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그런 봐야겠네요. 가운데 우리의 네. 역할이 더 상대적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자체가. 네. 저희가 서두에 발표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주요 의제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뭐 경제, 비핵화 범위 이런 것들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일단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한반도 문제만 놓고 본다면 네. 이제 비핵화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해서 네. 앞으로 그러면 계속 협상을 할 거 말 거냐 이거란 말이죠. 이게 네. 중요한 게 지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끝난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더 이상 뭐 대화할 필요 없다 그러면 좀 이제 꼬이게 되는데, 그랬으니까 그러면 대화를 할 때 이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다라는 부분도 여기서 담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 협상안에 대한 건데, 협상안은 우선적으로 그럼 비핵화의 범위가 뭐냐, 그리고 단계적인 로드맵, 그리고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가 뭐냐,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충분히 다 알고 있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시기적으로 이제 배치하느냐, 이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어느 정도 할 거냐라는 그런 의지에 대한 한미 간의 이제 평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즉 이제 미국은 북한이 너무 비핵화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게 너무 과도하니까 이걸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네, 차관님, 그러면은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일단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합의는 앞으로 좀 더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또 열릴 것이냐라는 거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조만간에 우리 쪽에서 추진을 해야 될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즉 남북 정상회담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제 대북 특사가 가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고 전달받은 이제 미국의 입장을 이제 북한에게 전달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조율을 해줘. 그래서 거기 그 결과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주변국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특히 북한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북한은 일단 이제 지금 결과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봤을 겁니다. 봤는데 네.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뭐 FPV들 포함해서 연계되어 있고 한미 동맹 이제 강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반면에 북한이 원하는 일종의 그 상응 조치, 뭐 제재 완화라든지 체제 안전 보장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표면상으로 뭐 보면 북한으로서는 약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이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여건이 충족될 경우에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옵션은 모색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그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북한으로서 그러면 한번 이게 뭘까 올바른 여건과 그다음 북한 경제 개발 옵션이 모색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라는 걸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네. 그 입증 뭐랄까 좀 유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일단은 초기에는 FFVD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제 이게 뭐냐면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북한이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표면적으로 반발은 하지만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그 한미가 얘기했던 올바른 여건과 북한 경제개발 옵션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듣고자 하는 그런 유인은 이제 충분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대화의 물꼬는 튀었다는데 좀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어느 것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어제죠.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은 무엇인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네. 임신부들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 존중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달라진 부분은 헌법재판관의 헌법 불합치 의견, 위헌 의견에서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인데요. 네. 헌법적으로 이제 인격권이라는 것이 보장이 되고 이 인격권에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 영역에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결정을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 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도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데 지금의 형법이 이것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셈이죠. 네,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네네. 네, 이번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도 이번만큼은 2012년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예상을 했었고요. 네. 이번 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12년 판결에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마치 대립되는 것인 개념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결정했던 그 구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낙태죄의 문제가 여성과 태아가 대립하는 문제로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어제 판결을 보면 이제 여성에게는 헌법상의 권리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여성의 상황이라는 것이 임신 중지가 그냥 개인의 어떤 단독적인 하나의 어떤 상황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이 여성이 처해 있는 다른 사회적 조건들과 연결돼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 여성의 결정권도 그리고 임신 유지의 여부에 대해서 되도록 이른 시기에 이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혹은 임신 중지가 다른 사회적 요건 때문에 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어제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의 낙태죄가 폐지돼야 하느냐, 존치돼야 하느냐 이런 찬반 양론이 좀 뚜렷했지 않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대 태아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 갈등의 네.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대립되는 문제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생각해 왔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셨던 어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이제 헌법 불합치 의견이나 재판관의 위헌 의견을 보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처벌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한 점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사전 사후 조치를 이제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걸 확인을 한 것이고요. 네. 네. 그동안에 그런 점에서 낙태가 생명권을 네.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생명권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도 여성에게 처벌로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다는 점이죠. 네. 낙태가 되었던 그 현실에서 문제점들이 네네.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가족계획 정책으로 또 인구 통제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태죄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죠.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에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임신중지 시술 병원을 고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났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과정을 보면 또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병원을 찾아서 임신 중지를 하게 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그 합헌 판결이 있고 나서 바로 그해 11월에 임신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24주째가 되어서야 이제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병원을 이제 어렵게 찾아갔는데 워낙에 이제 시술 병원이 없던 때라서 그때 현금 650만 원을 이제 병원에서 요구해서 내고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이게 처벌되는 일이 아니었다면 이제 의사가 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살릴 수 있었는데 처벌이 두려워서 이제 이송도 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도 구제를 받기가 어렵고 수술 후에 어떤 서비스나 또 상담 받기도 어려웠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이 법을 악용해서 이제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남성 파트너나 남편이 이 법을 이제 수단으로 악용해서 고소를 하고 또 낙태죄의 이제 현행 조항에서는 여성만 처벌을 받도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폭력적인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이 상태에서 임신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중지를 했을 때 여성에게만 이제 벌금과 처벌이 가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일까요? 낙태를 바라보는 그 사회적 흐름이라고 할까요? 좀 많이 바뀌었다고 네.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나 바뀌었을까요? 일단은 제 기억에 이제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을 때, 네. 이제 그때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소 썰렁하게 그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었고, 네. 언론이나 여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낙태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또 이것이 2016년 무렵부터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제 인식하게 됐다고 보고 네. 또 무엇보다 예전처럼 더 이상 이것을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이런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한국 정부가 한국 사회가 이제 임신 가족 계획이 필요할 때는 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또 모자보건법을 활용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우생학적 이유, 질병의 이유 이런 사유로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임신 중지를 강요하기도 하고 네. 또 그 이후에는 또 저출산 계획으로 임신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이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점에서 예전과 굉장히 인식도
달라졌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도 그런 인식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판결이 헌법 불합치예요. 그래서 2020년 말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해서 현장에서도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합법화가 된 이후 이제 정비돼야 할 제도적 부분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의 가장 큰 주장은 어떻게 처벌로서 이제 규제를 할 것인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보장하면 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처벌로서 이 효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른 시기에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많은 것들이 보장이 될수록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될 때는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로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장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이제 국회가 법안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이건 형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자보건법도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난임에 관한 지원 조항이 많이 들어갔다가 또 모자보건법 허용 조항이 들어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여기에 이제 성교육, 피임, 임신 중지, 출산, 양육 등을 비롯해서 어떻게 이제 좀 더 이 생명과 안전,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인지 전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죠. 무엇보다도 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보다는 무엇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나영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강원 산불 사태를 재빨리 수습한 1등 공신 전국의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화 작업을 도운 모두가 영웅이지만 그중에서도 해남 소방서의 소방관들은 더 큰 관심을 모았죠. 최근에는 해남 소방서 앞으로 강원 주민이 닭갈비 선물을 보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 곳에서 출발해서 산불 진압에 동참한 소방관 한 분 연결합니다. 해남 119 안전센터의 박경용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경영입니다. 이번에 애쓰셨습니다. 네. 며칠 동안이나 가 계셨는지요? 이틀 있었습니다. 1박
2일 정도요. 네. 갔다 오셔서 좀 쉬기는 하셨습니까? 네, 물론 쉬었습니다. 예. 비번 때요. 네. 산불 규모가 워낙 커서요. 네. 가서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막상 이게 우리 출발하기 전에 TV에서나 라디오에서나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현장에 막 도착해 보니까요. 네. 정말 텔레비에서 본 것보다도 더 처참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불길이 세면 저희 같으면 도망치고 싶을 텐데 안으로 직접 들어가시니까 사명감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남 119 안전센터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예측은 되는데 원정을 가셨어요? 해남 소방서는 상당히 다른 우리 시군보다도 전라남도 시군보다도 해남 소방서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출근 중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저희 지금 방송에서 지금 출동 대기 이런 출동 지령 같은 거 단말기로 이게 방송이 나오거든요. 늘 실시간으로 하니까요. 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해남에서는 지금 완도군, 진도군 3개의 군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입니다. 네. 그래도 그렇군요. 네,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2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해남에서는 한 147명이 있고요. 완도에는 79명, 진도에서는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올라가신 거기 강원도하고 그럼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장 먼 곳이죠? 네. 속초를 우리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요. 네. 강원도 속초는 최북단 우측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전남 해남은 최남단 좌측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각선방으로 횡단하는 것 같아서 제일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5일날 새벽 한 3시경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이제 낮 12시가 됐어요. 아이고, 한 6시간 이상이 걸리네요. 9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9시간. 새벽 3시에 출발했으니까. 이동은 그러니까 소방차 타고 가신 거죠? 네, 그렇죠. 소방차 타고 갔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그런 가셔야 됩니다. 원정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다 통제가 되나요? 지원 상황. 우리 거기 소방청이 지금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부터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방력 지원 요청이 있으니까 각 키도 본부에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전체적으로 3단계에 전 소방력이 동원되는 거에서 요청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산불 진압에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죠. 네, 어떻습니까? 산불 그렇게 진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저희가 4일날 거기 출발하기 전에요. 네. 5일날 이제 4일날 저녁이죠. 저희 관내에서 산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불이 있어갖고 밤 12시에 돌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또 새벽 3시에 출발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새벽 3시에 지원할 사람이 있으면 모집한다고 해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자원을 하게 됐죠. 또 지원을 해서 가신 거군요. 네. 가족분들이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걱정은 크게 그렇게 같지는 않았습니다. 응원을 해주십니까? 네. 역시 내조의 힘이 크군요. 이번에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택배가 하나가 도착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낸 사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고 전화를 해봤더니 멀리서 온 우리 소방관님께 작은 정성이라면서 한번 더 맛있게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어봤죠. 예. 박스를 열어보니까 편지하고 그 박스 안에 그 닭갈비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감동이었겠습니다. 네. 산불
진화에 참여한 거기 공업단은 인사말과 함께요. 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산불 들어볼까요? 진화에 참여한 소방께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 곳에 와주신 해남 소방서에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게 보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닭갈비를 거기 시민들이 그 마음이 다 담겨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닭갈비를 요리해서 먹었거든요. 다 같이 드셨습니까? 예. 그랬는데 직원들이 먹어보고 너무나 맛있다고 해서 또 예. 맛본 직원들은 다음에 택배로 해야겠다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예. 소방관들께서 느끼시는 기쁨은 이런 보람일 것 같고, 그러면 어려움이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움은 크게 현장을 통해서 네. 없지만은 그 현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조하는 게 다른 직업에서 느낄 수 없는 큰 기쁨이죠. 네. 그분들이 다쳐갖고 이게 다 나아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역시 천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이것만큼은 꼭 당부하고 싶다라는 말씀 있으실까요? 산악사고, 화재사고, 순환사고,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요. 네. 딱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현재 우리 단독주택에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세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네. 2017년 2월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소화기하고 단독형, 경보형 감지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모든 집에 다 구비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전 주택에 한 절반가량만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요. 네. 주택 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하고 맞먹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소화기 한 대가 비치하면 우리 집에 소방차가 한 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또 주택의 화재까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단독형 경보형 감지기는 꼭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네. 주택에 있으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화재를 감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단독형 경보형 감지기를 꼭 주택에 하나씩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남 119 안전센터 박경용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4월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예. 오늘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보냈죠. 그렇죠. 19시 19분에 시작된 기념식도 감동이었는데요. 네. 임시정부를 생각을 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백범 김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결의 큰 스승으로 불리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죠.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그런 분이죠. 어린 나이로 1894년 동학 농민전쟁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 접주다 이런 별명도 얻었고요. 네. 교육자로서 애국 개몽운동도 펼쳤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들어서자 문지기를 자처하면서 경무국장을 보냈고요. 지내셨고 주석으로 일하면서 항일의 앞장선 그런 분이죠. 네. 해방 이후에는 또 신탁통치 반대운동도 하셨고요. 흉탄에 맞아서 쓰러지신 게 1949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1년 전이죠. 네. 그나마 이제 같은 동포들끼리 총부리를 겨눈 그런 한국전쟁을 보지 않고 돌아가신 게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하튼 한평생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온몸을 바친 그런 분이신데 네. 지난 3월 이 시간에 저 이 자리에서 광주 백범기념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이 백범 김구의 자취가 스며 있는
보성 쇠실마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합니다. 쇠실마을로 가는군요. 예. 보성 어디쯤입니까? 기러기째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성읍과 등량면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고개거든요. 네. 그래서 쇠실마을은 기러기째 아래. 그러니까 보성군 등량면 삼정리에 속하는 이제 그런 마을인데요. 안동김씨 집성촌이고 한때는 500~600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한 100여 명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하튼 이제 부자로 살고 있는 그런 부자 동네가 여기 쇠실입니다. 그렇군요. 주된 소득원은 뭔가요? 키위 아시죠? 좋아죠. 예, 참다래.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번국도 너머의 넓은 땅을 경작하면서 부자로 살았는데 지금은 이 말씀드렸던 이 고소득 작물 키위를 재배하면서 이제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마을이장 최중식 씨란 분을 뵀는데 이분 표현을 빌리면은 집집마다 빚은커녕 약간의 비자금까지 두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농협의 영농자금도 거의 안 쓰는 마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정도 이제 부자 동네로 사시는 것 같고요. 네. 이 동네에 5월 중순께 달의꽃이 이제 활짝 핀다는데 그때가 되면은 온통 마을이 꽃동산으로 변한다는 그런 산골입니다. 멋지겠어요. 산골 마을에 달의꽃이 폈다 상상만 해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에 관해서 다른 주민 만났더니 이제 이 주민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은 네. 기가 막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꽃이 피었을 때. 예. 그러니까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인심도 좋고 정말 살기 좋은 동네다. 마을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골 마을에 백범 김구 선생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구가 쇠실마을을 찾은 게 정확히 이제 121년 전입니다. 1898년. 네. 예. 그러니까 당시 23살 청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동강변에서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의 하수인으로 지목이 됐던 일본인 장교 이제 스치다라고 있는데 이 스치다를 김구가 맨손으로 죽여서 이제 그런 치하포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치하포 의거로 붙잡혀서 인천 감리사에 갇혔다가 탈출한 그런 이제 직후인데 김구는 감옥에서 죽는 것은 외놈들한테만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탈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찾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도망쳐 나온 김구 당시 이름이 이제 김창수입니다. 네. 이 김구는 삼남 지방을 전전하다가 이 산 깊은 이곳 마을을 이제 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동김씨 종친인 이 김광은의 집을 이제 찾습니다. 네. 이 집에서 40여일간 머물게 되는데 김구는 여기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의 독립의식을 높였고 또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 역사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예. 마을 사람들도 이 김구를 융숭하게 이제 대접을 했고요. 도망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접해 주셨네요. 예, 뭐 김구가 이제 처음부터 도망자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건 아니었고요. 일단은 네. 신분을 숨기셨고 예. 이름도 김두호라는 이제 가명을 쓰셨는데 그럴지라도 겉보기 이제 남다른 분위기가 이제 풍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구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독립의식을 높이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또 짬이 나면은 뒷산에 올라서 뭐 산행도 하고요. 네. 또 바위 밑으로 흐르는 물도 이 물에 멱도 감고 이제 그러셨다는데 40여일간 이 집에 머물다가 떠나면서 이제 그제서야 이 김구 선생이 나는 일본 사람을 죽이고 지금 피해 다니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밝혔다고 하고요. 네. 또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꼭 다시 한번 찾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겠다 이런 말도 남겼다는데 이 잠자리를 제공했던 이 종친 김광은이란 분한테 이제 자신이 보던 책 동국사기란 분이 책입니다. 네. 이 책도 선물했는데 그 책 속에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한시 이 한시까지 한 수를 또 남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께서 숨어 계셨던 그 집 지금도 그 흔적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예. 당시 두루마기 차림에 김구가 마루에 걸터 앉아서 이야기를 했던 사진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사진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요. 네. 이 집의 구조나 또 마당이 사진 속 풍경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붕만 초가해서 슬레이트로 바뀌었을 뿐 이 대숲이 감싸고 있는 주변 풍광까지도 옛모습 그대로이고 그렇습니다. 예, 감회가 남다르겠어요. 똑같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마루에 김구 선생이 앉아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착각까지도 불러 일으키고요. 예.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이제 여기 가봤는데 이 집에 지금 자목련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자목련 피어 있고 꽃잔디 어우러진 장독대도 다나하고요. 네. 마당에 보니까 천리향, 철쭉 또 꽃망울을 머금고 있고 텃밭에 수선화, 금낭화, 할미꽃 이런 것들도 소담스러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던데 예. 이 집 마루에 앉아서 김구 선생을 떠올려 보는 것 이 쇠실마을 뭐 색다른 그런 여행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김구 선생의 기념관도 따로 있다면서요. 예, 김광은의 집 앞에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추모비가 있고 기념관 따로 있는데 기념관이 한옥 형태 이제 조그만 그런 기념관인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김구 선생의 일생을 또 엿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쇠실마을에서 지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백범일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백범일지도 복제본으로 만나고 그렇습니다. 예, 이곳에 가서 또 다른 갈 곳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변 이 쇠실마을에서 가까운데 전통 한옥마을 강골마을 멀지 않고요. 강골마을이 꼭 광주시 이제 집성촌인데 연못과 어우러진 정자 열화정 멋스럽고요. 뭐 이런 전통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끈 백범 김구 선생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보성 쇠실마을로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2019 더 레저쇼와 더 골프쇼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골프, 캠핑, 등산, 튜닝 바이크 등 레저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356-4309.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골프전 마켓입니다. 혹시 골프 치시나요? 와, 잘됐다. 1년에 딱 2번뿐인 골프전 마켓 8인원 세일이 시작됐거든요. 깜짝 놀랄 가격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골프전 마켓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맑은 날씨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십시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광주. 우리가 자란 만큼 광주도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한 장의 카드에 담았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자 혜택은 더 많이.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광주 상생카드. 맛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문화생활까지. 이제 광주 어디에서든 광주 상생카드로 광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텐더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바텐더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한 잔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찮게 시작한 직업이고요. 올해 딱 29, 10년 차입니다. 항상 웃고 뭔가 정말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구나. 네, 현재는 세계 랭킹 이제 7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보는 중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잡고 직접 실행에 옮길 것.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주정보를 위하여 건배! 광주 MBC가 청년들의 우주 정복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